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들, 정말 부자라고 하면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아주 럭셔리하게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되게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 합니다. 이 지인들 중에서도 나름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살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여기는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자가로 살면 그래도 집값이 25억 30억 정도 하죠.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저 건너편으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있습니다. 저기도 뭐 40억 50억 60억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살면 대체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하는 모습들이 보통의 사람들하고 아주 특출나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들의 연봉이 월등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은행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전문 직종에 있으면 이 수입이 꽤 높을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령이 다 연봉을 받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력이 쌓이면 이 소득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이제 부자들, 초초 부자들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없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살든 압구정 미성 아파트에 살든 겉으로 볼 때는 보통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생활하는 것들 보면 그다지 특별할 거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연봉 3억, 연봉 5억 받는 녀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아주 보통의 사람들과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되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이들도 우리들 주변에 이 곁에 티나지 않게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됐다고 뭐 어떤 미친 또라이 같은 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당 가서 메뉴판 가격 안 본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부자들 메뉴판 가격 봅니다. 그리고 그 부자라고 하는 이 척도가 되게 좀 애매하죠. 실제로 이제 KB금융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인 사람들부터 한국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성 부자,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뭐 현금이든 10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1000명 중에 고작 9명밖에 안 되는 0.9%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회사에 전 직원이 1000명이다라고 하면 평균 따지면 한 9명쯤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근데 현금성 자산 10억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6%짜리 배당에 만약에 그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1년에 이 세금 제하기 전 6천만 원이 이제 나오는 현금성 자산인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인데 그 돈이 뭐 엄청나게 비싼 뭐 음식을 먹고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고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만큼의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 어떤 이에게는 사업체를 중견 혹은 중소업체를 꾸려나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10억이 크지 않은 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 잘못해가지고 말아먹으면 10억이고 30억이고 순식간에 날려먹을 수도 있는 돈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 직장인들에게는 10억은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지만 부자들에게 그 10억은 또 어쩌면 적은 돈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 삐끗 잘못하면 순식간에 메꿔야 되는 돈이 10억, 30억, 50억, 100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체로 어떻게 사냐? 평상시 때 티나지 않게 허름하게 다닙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옷차림이나 아니면 행세나 이 소비하는 것들이나 보면 그다지
특별하게 되게 돈 많은 부자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되려 돈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기업에서 임원이고 법인카드 한도가 좀 넉넉한 사람들. 법인카드 쓰는 사람들이 제일 씀씀이가 크죠. 왜? 지돈 아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법인카드 막 쓰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물들면 개인카드도 그렇게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삶이 실제로 버는 거에 비해서 이 자산이 별로 안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연봉 1억 2천, 1억 5천, 2억 받는다고 다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이 2억 5천, 3억이어도 애들 키우고 이것저것 하고 또 사고 치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돈 날려먹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부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자기 삶을 잘 지키고 가족들 간의 관계 좋고 아프지 않고 일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 잘 구축하고 살면,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인맥 부자, 뭐 사람 부자, 뭐 재능 부자,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부자가 뭐 살아가는 법, 부자들의 뭐 태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의 무게, 삶의 수준 안에서 착실하게 잘 살아가면,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이 부릴 필요도 없고요. 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번다 그래서 삶이 확 바뀌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보니 아주 어렸을 때 20대만 해도 실수령액으로 200 이상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 받을 때는 400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계속 이렇게 계속 욕심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아껴서 내 자산을 잘 늘려갈 수 있는지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뭐 달러나 엔화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오래 일할 수 있고 가족들과 시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행복에 가까워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고 불안한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자 되겠다라고 까부러대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착실하게 삶을 꾸려나가면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이고 제일 만족도가 높은 삶일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 우리네 삶을 잘 좀 내다보고 잘 챙겨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